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국토부 실거래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12분 1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매일 방송해야 되는데 제가 매일 방송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될 수 있으면 매일 방송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제목 11월 30일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서 분석, 신축 고덕 아르테온 하루에만 2개 평형 동시 신저가. 네, 그리고 2021년 10월 벌써 1년이 넘었죠. 서울아파트 대폭락이 시작됐다. 지금은 대세 하락 중입니다. 저는 그러나 내년에 아파트를 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사모, 굶어 죽는 모임이 아니고 팔았던 아파트를 다시 사려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했던 게 신축 고덕 34평 10억 붕괴되나? 그 옆에 단지가 오늘 또 신저가가 나온 거예요. 이건 어저께 거고요. 모든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알집으로 꾸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세계 시황 하고요. 저녁 때는 증시와 환율, 코인, 유가, 이런 거 방송하고요. 항상 저는 자료를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으니까 필요하신 분,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데이터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아사모 매수 예상 시점을 밝혔죠. 그리고 어저께 방송 사고 난 거 한 8분 정도 녹화됐다가 기침하느라고 마이크 껐다가 안 켜고 20분을 더 방송하는 바람에 오늘 그 내용을 다시 제가 녹화를 할 거니까 이제는 마이크 끄는 걸 안 하려고 이제 하려고 했어요. 매수 후보한 아파트, 후보 아파트 14개 골랐는데 좀 늘어날 수 있고요. 어떤 아파트를 다시 살 건지 미리 폭락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폭등을 논할 때 아파트를 팔았어야 되고, 지금처럼 폭락을 논할 때 매수 당장 사라는 건 아니죠. 폭락에 시간이 걸려요. 시간도 걸려야 되고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야 돼요. 20억짜리가 10억 돼야지 산다고.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직 한참 빠지는 중이니까 지금 사면 잘못하면은 물려. 그리고 대폭락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썼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여기다가 2029년 여기 있죠. 2029년 전후에 나타날 새로운 상승 파동을 준비해야 된다. 자, 새로운 상승 파동을 준비해야 되는데 8년 하락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새로운 상승이 아니라 중간 반등파가 있겠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마무시한 반등파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죽일 것 같아. 이거를 리듬을 잘 타면 올라갈 때는 내 소유로 갖고 있다가 떨어질 때는 남의 소유로 줬다가 반등할 때 내 소유로 갖고 있는 거야.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많으면 4년까지도 반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사모에서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서초구 아파트들이 그랬고요. 시형 아파트 이런 것들이 그랬고요. 그런 사례를 제가 여러 가지 갖고 있거든요. 즉 모든 아파트가 동시에 바닥을 치거나 모든 아파트가 동시에 저점을 깨거나 이게 아니에요.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진짜 2021년 10월이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은 변동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바닥보다 덜 빠지는 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잘 고르는 거를 아사모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은 여기서 핸드폰에서 요즘에 자꾸 멤버십 등록이 안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해결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지금은 대공황 국면이고요. 당연히 주가는 미리 빠져가지고 지금 반등 중이고 아파트가 폭락이 이제 막 시작했죠. 미국도 이제 2개월째인가 3개월째인가 부동산을 보면 완전히 대공황이죠. 맞는다니까. 그렇지만 국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2달 동안 반등했는데 그럼 대공황이 아닌 것 같아. 아파트 대폭락하고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2억씩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꼭 대공황 같아.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라니까. 그것을 엘리엇과 같이 연구를 합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이거는 어저께 올렸던 거고요. 오늘 시가총액이 그 대신 100개예요. 400개 아니고 100개입니다. 자, 오늘 데이터를 딱 넣었더니 이렇게 됐어요. 미세한 변동이 하루에는 보통 별로 안 변해요. 얘가 일주일 만에 영상을 올리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날 텐데 하루마다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어저께가 278.64예요. 오늘은 278.37이야. 0.3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거의 0.1%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 어제, 오늘.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확대를 했잖아요. 자, 이거 어저께입니다. 이게 장대 음봉이 10월, 이제 거의 끝 무렵이고요.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 거는 11월 이번 달 건데 이거는 12월 말까지 계속 신고가 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 같아요. 자, 어제, 오늘 보이세요? 어제, 오늘. 왜냐면 오늘 10월 것도 신고되고 11월 것도 신고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업데이트한 거예요. 어제, 오늘. 어제, 오늘. 즉 매일매일 지수는 끌어내리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워낙 급하게 떨어진 것들은 약간씩 반등도 들어와요. 그러다가 다시 또 신저가가 또 나와. 이런 게 반복이 되더라 이거죠. 자, 일단 제가 400개 단지를 분석을 하는데 데이터를 딱 넣었을 때
그 전날과 오늘의 매매가가 다르면은 여기에 표시가 되게 해놨거든요. 자, 서초구 A그룹인데 뭐가 빠졌냐면 여기 보니까 반포 반래포 있죠. 이거 별포 있는 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등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84제곱짜리가 36억 5천에 신고됐는데 직전 거래에서 1억 3천을 하겠어요. 3.4%. 완전히 껌값이죠. 껌값. 별로 안 빠졌어. 40억짜리가 1억 빠진 거는 요즘에 빠진 거에 축에도 못 껴. 어쨌든 서초구도 살짝 빠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오늘 주제 여기 나오죠? 두 건인데 아르테온이에요. 59제곱짜리가 9억 3천 직전 거래에 비해서 10억 7천이 9억 3천.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평균가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수정을 해야겠다. 이거는 뭐냐면 11월 평균 가격이 9억 3천이 됐잖아요. 근데 평균 가격은 10억 7천과 9억 3천의 평균 가격이 10억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이번 달 평균이 10억인데 그 직전에 10억 7천이었어. 그러니까 평균 값으로 치면 7천만 원 하락했지만 직전 거래에 비하면은요 얼마 떨어진 거야? 1억 4천 떨어진 거야. 1억 4천. 왜? 10억 7천이 9억 3천 된 거니까. 특히 얘는 10억을 깼다는 거, 9억대가 나왔다는 거, 그것도 신축의 대단지가. 그 다음에 84제곱짜리가 직전에 13억 2,500. 제가 한 달 전이니까 임장 다니면서 이거 실거래가 됐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그 나서 신고됐죠. 그리고 13억짜리는 저도 요즘에는 얼마 거래되는지 관심도 없어요. 왜냐면 이제 굳히게 하는 거야. 사람들은 이게 아르테온 같은 경우 이게 거의 20억 같다고. 20억짜리가 13억 됐으면 7억이 떨어진 거예요. 7억이 1년도 안 돼갖고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직전 거래에 비하면 13억 2,500에서 13억이니까 2,500만 원 별로 떨어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고가 대비는 저가에 자꾸 비슷한 거래가 신고된다는 게 이게 굳히기가 되는 거거든요. 빨리 정상 거래가 17억짜리가 거래가 돼야지, 아유 저 13억짜리 이걸 워낙 급했던 사람인가 보다, 일시적인 해프닝이나 그럴 텐데 계속 비슷한 거래, 오히려 더 떨어진 거래가 계속 신고가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제가 엑셀로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59제곱짜리거든요. 59짜리가 14억 6,500이었어요. 작년 8월 달에. 근데 거래가 쭉 끊겨갖고 14억 2천, 13억대가 거래되더니 12억대가 나오더니 11억대가 나오더니 10억대가 나오더니 9억 3천 된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이거 직전 최고가는요 14억 6,500인데 지금 9억 3천이라니까 얼마가 떨어졌어요? 5억이 떨어진 거. 5억이 20평대가 5억이 떨어졌다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9억 3천이 오늘 신고됐거든요. 근데 오늘 84짜리가 또 신고됐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작년 4월달, 아니 올해 4월달에 19억 8천에 신고됐는데 이게 13억이 됐다고. 지난달에 13억 2천이 되고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7억이 떨어진 거예요. 7억이. 자, 20평 때는 5억이 떨어지고, 5억 맞나? 좀 전에? 맞죠? 5억이 떨어지고 30평 때는 7억이 떨어지고.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죠? 송파구가 폭락을 바람잡더니 그 여파가 이제 강동구에 와가지고 강동구가 대폭락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를 잘 준비하고 있다가 준비하시고 쏘세요 할 때 딱 쏘면 대박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더 빠져야 돼요. 충분히. 그러니까 Y축으로 따지면 높낮이가 있으면 밑으로 한참 더 빠져야 되고, X축이 있다는 얘기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사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원하던 가격이 지금 왔어. 그래도 사면 안 돼요. 왜? 아직 시간이 안 됐거든. 시간은 한참 더 걸려요. 제가 기술적 분석하는, 통계 분석하고 시계열 분석하는 이유가 높낮이 수준을 잡으려는 것도 있지만 시간 X축을 잡으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야사모 지원도 내가 얼마에 사고 싶은데 생각지도 않게 그게 확 와버렸어. 절대 사면 안 돼요. 왜? 시간이 지나면 그보다 더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싸게 사야 돼. 그러니까 가성비가 중요해요. 아, 비싼 아파트 좋은 거 모르나? 신축 아파트 비싼 거 모르나? 그 다음에 오래된 아파트, 뭐 20년 된 아파트, 커뮤니티도 없고 주차도 하여튼 안 좋아. 그거 모르나? 근데 가성비가 갑인 걸 사야 되니까 그거를 준비하는 게 아사모 모임입니다. 자, 양천구 왔네. 양천구가 여기 보니까 목동 1단지가 47제곱짜리가 11억에 신고됐는데 13억짜리가 2억이 떨어진 거야. 대박. 또 있나? 이번에는 마서 중종, 이게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묶어서, 네, 그 중에 B그룹인데 여기에
하나 나왔네요. 2편한 신촌, 이건 별표가 있다는 얘기는 10등 안에 든다는 얘기, 100등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이 84제곱짜리가 14억 8천에 신고됐는데 직전에 15억 9천이었어. 그러니까 1억 천 하락이에요. 그 다음 금강구인데 어저께도 금강구 하나 나왔었죠. 여기서 독산 롯데가 있네. 독산 롯데가 어이구 이거 뭐야? 8억 84제곱짜리인데 독산 롯데 1단지인가 본데 84제곱짜리가 8억 9,900 9억이라고 칩시다. 직전에 12억 5천이야. 3억 5천이 하락한 거야. 거의 28%예요. 대폭락이죠 이거. 생각해보세요. 10억 전후에 있는 아파트가 3, 4억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큰 거라니까. 근데 흔하게 볼 수가 있다니까. 요즘에 저도 제가 판 아파트가 4억이 떨어졌어. 지금 사면은 4억을 버는 거죠. 제가 안 팔았을 다는 조건에. 근데 2, 3억 이상은 더 떨어져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아직 안 사요 저는. 근데 꼭 그 아파트를 꼭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파는 아파트는 다시 사는 게 아니라고. 뭐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저는 와이프는 지금 신축을 보고 있어갖고 그라시움, 아르테온 뭐 이런 걸 지금 째려보고 있거든. 그래갖고 막 빠져라 그러고 있어. 이 망할 놈의 마누라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왜냐면 저는 기축이었어요. 구축은 아니고 기축이었는데 기축을 판 거에 5억이 싸게 신축을 살 수가 있다니까. 같은 평에. 놀랍지 않으세요? 그것도 입지도 더 좋아. 하여튼 그래. 하여튼 그 다음에 성남 분당으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죄송합니다. 양천구 넘어갔고요. 마서 중정 넘어갔고. 오늘 보니까 성남 경기도 또 수도권에 또 폭락한 게 많이 나왔더라고. 하루 만에. 오늘 어제 이후에 오늘 하루에 신고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남 분당에 어떤 게 있냐면 분당 파큐브 여기도 꽤 큰 단위 같은데 1820대 되니까 꽤 큰 단위인데 139제곱짜리 거의 40평대죠. 이게 21억 8천이 신고됐는데 직전에 26억 5천이었어. 무려 4억 7천이 하락한 거야. 분당 파큐브가. 대박이죠. 그 다음에 또 있나? 경기도 하남인데 여기는 송파 하락하고 강동 하락하고 하남 하락하고 이렇게 전염 효과가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 쫙 보니까 미사 강변 18단지가 있어요. 84제곱짜리가 8억 500에 신고된, 이거는 400 플러스네. 이거 잘못 봤어요. 미사골, 이거 있구나. 하남 꿈동산, 맛동산 아파트, 창우동에 하남 꿈동산 아파트 84제곱짜리가 6억 3천에 신고됐는데, 이거는 뭐 1250만원 별로 하락한 건 아니네. 1.2%야, 2%. 아니, 뭐 1, 2천만원 하락한 거는 완전히 뭐 귀여운 거지. 자, 이번엔 일산입니다. 일산 우리 아사모에서 일산 2개 단지 요청해 가지고 분석해야 되는데 일산 대림 현대 84제곱짜리가 3억 2천에 신고됐는데 뭐 600만원 하락한 거니까 이것도 2%니까 별거 아니네. 얘는 별로 그렇게 빠진 건 아니네요. 그래도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부천 중동에 여기에 중동 한라 2, 3차 한 개 단지인가 봐요. 41제곱짜리가 2억 5천에 신고됐는데 직전 3억 2,300에 비해서 3,650만원 하락했어요. 근데 11%야. 3,600인데 이거 3억대 아파트에서 3,600만원 하락한 거는 10%가 넘게 하락한 거죠. 그죠? 근데 이번에 군포 3번에도 하나가 나왔네요. 저 위에 보니까 나와있네. 3번 레미안 하이가 뭘까 이거? 하이마트인가? 하이스트? 뭐 하얼빈? 예,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칭을 잘 몰라요. 하여튼 6글자로 잘라서 그래요. 112제곱짜리가 9억에 신고됐는데 직전에 12억 5천에서 3억 5천이 하락한 거야. 대박. 마이너스 28%. 대박이에요. 수도권에서 급락한 게 나오더라고. 자, 이번엔 경기도 광명입니다. 광명의 저 위에 대형평수인데 광명 2편한 센이 뭘까? 센원인가? 센트레빌일 것 같은데 이자가 붙으면 센트레빌 맞다. 122제곱대 이것도 큰 평수예요. 9억에 신고됐는데 직전에 11억 8천에 비해서 2억 8천이 하락해서 24% 하락했어요. 이것도 크게 하락한 거죠. 자, 이번에는 수원 광교에 2건이나 있네. 조금 따진 것까지 하면 3건이나 이거 광교 중공 S클래스 이거 84짜리가 12억 8천에 신고됐는데 뭐 325만원 하락한 거니까 0.2% 하락한 거니까 별거 아니야. 그래서 자동으로 노출되는 거 어떡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광교 호반 메르디움 이거는 59제곱짜리가 6억 4,900에 신고됐는데 7억 1,350에 비해서 6,450만원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9% 하락했습니다. 뭐 평범한 수준으로 하락했어요. 또 밑에는 광교 힐스테이트인데 107제곱짜리가 19억에 신고됐는데 뭐야? 이거 이상한데? 광교 힐스테이트 107제곱짜리가 31억이었는데 19억이 됐다고? 한번 이거 볼까요? 이거 하동인데 광교 하동 잠깐 볼게요. 이거 확인해 봅시다. 아까 보다 만 건데 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죠. 거기가 수원 영통구 이거 영통구 수원 영통구 하동 좀 전에
아파트 이게 뭐였죠? 이름이? 아, 자 잊어버렸다. 광교 힐스테이트. 여기 있나? 힐스테이트 광교겠네. 그쵸? 이거죠? 이거 눌렀습니다. 딱 보니까 107제곱짜리가 19억에 신고됐어요. 그럼 107제곱짜리를 과거에 봅시다. 107제곱짜리 검색하기 한 다음에 이거 너무 이거 또 이거 비밀번호 치라고 나오네. 이놈의 새끼가. 377277. 자, 여기서 107제곱짜리 이거죠. 107제곱짜리 이거 클릭했습니다. 클릭하니까 뭐야? 올해 들어서 첫 거래된 거네. 19억에 신고됐는데 그러면 작년에 107제곱짜리 107 잠깐만요. 제가 뭔가 이거 엑셀에 링크 이거 링크 에러예요. 이거 제가 수정할게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 링크를 에러 잘못했네. 오늘 발견했네. 자, 그게 끝이었구나. 광교 요건 제가 수정할게요. 평수 하나를 제가 잘못해 놓은 것 같아. 링크를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진짜. 예. 자, 실거래가 매일 때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낙폭이 줄는 거로 보이지만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모든 매매 수급지수, 전세 수급지수 다 깨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명목 지수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상투치고 노도강 빠지는 거 보세요. 특히 송파구 폭락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분홍색 강동구 폭락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 여기도 다 빠지고 있고요. 광명이 많이 빠지나? 광명이 아까 하안동 막 나오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안양평촌이 어저께 방송했죠. 폭락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물가를 반영 안 해도 물가 반영하면 더 심하죠. 이거 아닌데. 자, 물가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확실히 눈에 보이죠. 지금마다 하락한 게 아니에요. 작년 10월달 9월달에 상투 쳤다니까. 그 다음에 월간으로 보면 10월달은 이제 끝났어요. 11월달은 이제 한참 진행 중인데 11월달에 강동구 빠지는 거 보세요. 오늘 아르테온 두 개 평형에서 동시에 신저가가 나왔잖아요.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하락을 해요. 자, 지난달에 송파구가 워낙 많이 빠졌고 2개월 동안. 그래서 이번 달은 그냥 보합 정도예요. 14건 신고됐는데 보합이야. 문제는 안양 평촌이 폭락하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경기도 광명 폭락하는 거 보이세요. 군포 3분도 폭락하네. 수도권도 심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저께 지난주에 신문에 났던 주간 매매가 지수입니다. 자, 송파구 쪽이 지난주에도 또 많이 빠졌네. 중구는 아파트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변동폭이 커요. 그리고 누적으로 봐도 송파구가 많이 빠졌죠. 강남 3구 중에. 그 다음에 여기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이쪽이 많이 빠진 걸 눈에 보이실 거고, 특히 빨간색 매매가 하락률보다 파란색 전세가 하락률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전세 가격도 계속 폭락하는 거는 말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주간 단위의 매매가 지수를 한 건데 이거 어저께 방송했으니까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3년 전에 저가를 깨고 있습니다. 깨는 지역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보수적으로 집계하는 부동산원 데이터인데도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 실거래가로 3년 전, 4년 전으로 떨어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 이거는 89년부터 서울시 25개구를 12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실거래가 지수를 만든 건데, 최근에 여기서 빠지는 걸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버블세븐 무너질 때거든요. 버블세븐 무너질 때. 근데 이제 막 시작했다니까. 근데 이제 특히 송파구 파란색이 급락을 하죠. 그러니까 분홍색 강동구도 하락이 커졌죠. 강남구도 조금 빠지기 시작했죠. 서초구도 이제 살살 빠지네. 용산구는 거래가 안 돼. 빠지질 않아. 근데 다른 데 보세요. 뭐 성동구가 어떻게 됐건, 여기 마포구가 어떻게 됐건 노도강이 됐든 다 폭락을 하잖아요. 용산구랑 서초구 정도만 살아있지 강남구도 이제 맛이 가는 것 같아. 자, 이거 실거래가 지수로 이런 89년부터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이거는 경기도 11개 지역.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천도 빠지고 용인수지도 빠지고 일산도 좀 이제 많이 빠지기 시작하네요. 전부 다 폭락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문제는 이게 6년 동안 빠졌다니까. 6년 동안. 이제 1년 됐다고. 이제 1년. 앞으로 8년을 더 빠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2, 3년 차에 센 반등할 것 같아요. 이때도 다 반등을 했거든. 이때도 이 센 반등 보세요. 이거 3년, 4년을 반등했어. 그러니까 어느 패턴이 진행이 될지는 계속 우리가 추적하면서 폭락하는 거를 계속 와칭을 해야 돼요. 폭락하니까 나몰라라하고서 이 부동산 바닥을 떠나 있으면은 나중에 진짜 바닥에서 못 사요. 나중에 살려고 보면 인력이 올라가 있어. 그것도 좋은 층 향 이런 거는 없어져 있어. 자, 거래는 이번 달에 왜곡된 거래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어디가 요거 금천구 여기에 135세대 통으로 임대사업자 LH의
매입 임대주택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약간 왜곡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번 달에 800건이 넘는 걸로 나와요. 지난번에 600건도 안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 거래가 폭발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와도 아니올시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가짜 거래가 섞여 있어서 약간 왜곡되는 건데, 뭐 그것도 거래는 거래니까. 어쨌든 그래서 600건대에서 지난 10월달 이제 확정됐어요. 거의 550건, 60건 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이제 800건대로 올라서거나 뭐 700건대로 올라서면은 오해하지 말으시라고요. 거래가 폭발하면서 바닥 쳤다.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 진짜 거래가 폭발했는데 가격도 반등할 수도 있어. 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그거는 거래가 늘어서 반등한 게 아니라 많이 빠져서 반등한 거지, 이 거래에는 가짜 거래가 섞여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전세 거래는 계속 꾸준히 많이 되고 22년 동안에 거래를 보면 계속 주니까 당연히 지수가 버티질 못하고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거래 건수도 지금 완전히 바닥권이어가지고 2011년, 12년 이런 때랑 좀 상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오히려 거래는 그때부터 더 줄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부터 3년 동안을 보면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는 진짜 빠졌는데, 이게 10월달에 상투치고 빠졌는데 KB는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가 슬슬슬슬 하다가 지금 와서 뒤늦게 빠지죠. 그 와중에 전세수급지수는 진짜부터 빠지고 있었고요. 매매수급지수도 진짜부터 빠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매매수급지수, 전세수급지수 빠지는 와중에 실거래가 지수는 상투치고 빠지는 와중에 뒤늦게 KB나 부동산원을 꺾여가지고 슬슬 빠지다가 이제 와서 기울기가 급해지는 거예요. 눈치를 깠거든. 이제 이게 처음에 조금 빠질 때는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어. 대세가 꺾였다는 거를 엘리엇만 알고, 엘리엇TV 구독자들만 알았다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거를 알아가지고 많이들 파셔가지고 제가 11명이나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오늘 밤에도 제가 한 명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1년 전에 했던 거 영상 다시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주식, 코인, 뭐 부동산 뭐 다 처분해가지고 그 당시로 5억은 벌었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코인이 4만 달러 막 이럴 때인데 4만 달러 이런데 지금 2만 달러도 안 돼. 그럼 코인에서 얼마나 세이브 시킨 거야? 주식 그 당시에 3,100, 3,000인가 그랬어요. 3,00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반등했어도 2,400, 2,500이야. 그리고 아파트는 그 이후에 얼마나 7억, 5억씩 폭락했다 이거. 그러니까 그분은 그 당시에 5억 벌었다는 얘기는 지금 보면 한 15억은 벌었을 거야. 율무차 한 잔 후원도 안 해주시고. 자, 22년 동안에 전세수급지도 폭락하는 거 보세요. 매매수급지도 폭락하는 거 보세요. 지금이 딱 이런 국면이라니까. 이 국면 똑같잖아요. 근데 얘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센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언제냐를 우리가 추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그 반등의 세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좀 약할 것 같다 그러면 안 사야 돼. 저는 살 계획으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자, 작년 10월 달에 상투 치고 빠지는 거, 그 다음에 5월 달에 추세선 무너뜨리는 거, 그 다음에 요번 10월 달에 또 추세선 무너뜨리는 거, 즉 지수함수 무너뜨리고 1차 함수 무너뜨리고, 요게 35년 동안에 86년도부터의 패턴에서 그 추세선 거는 거 나와 있고요. 지금은 2021년 10월 달 상투는 2006년 11월 상투보다는 91년 5월 상투랑 비슷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 91년에 상투 치고 빠진다면요, 명목 기준으로는요 4년을 반등했어요. 4년 반등하면서 이 고점을 다 넘어버렸어. 서초구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이번 반등에 그 많은 폭락론자, 저랑 비슷한 폭락론자들이 있어도 그분들은 몇 년 동안 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8년 후에 바닥이 오는데 중간에 한번 사야 돼. 심심하잖아. 자, 그 다음에 요거 작년 91년 상투 5월달 상투랑 이번 10월달 상투랑 똑같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 버블7 상투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하락하는 추세는 비슷해요. 지금 방금 본 게 여기 아사모라고 패턴 있는 거는 나중에는 비공개로 할 겁니다. 이 차트는 지금 많이 봐주세요. 60년 동안의 추세선 분석한 겁니다. 이거를 보고 저는 제가 내년에 아파트를 사겠다고 지금 다짐을 하고서 준비하고 돈 세이브 시켜놓고 보증금 같은 경우 한 방에 뺄 수 있게 보증금 적게 하고 지금 설계 작업 중입니다. 추세 분석하면 아까 봤듯이 10월 달에 부딪힌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5월 달에 8년 지지선 깬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보이지만 탄술 지지선도 깼다고 10월 달에. 그러면서 지금 이게 시작된 거니까 이게 명목으로 보면 이때 4년 반등했어요. 이때는 1년 반등했어요. 그리고 1년 반등하고서 꺾였잖아요. 그럼 2년 있다 팔면 손해냐? 아니에요. 2년 있다 팔아도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2,000원 됐어. 갖고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여기서 꺾였어. 나 2년 돼야지 파는데 근데 꺾였는데 1,000원이 2,000원 됐다가 1,700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이 사람은 1,700원에 팔아야겠죠. 2년 있다가. 왜? 2,000원에 팔면은 양도세 중과가 되잖아요. 2년 있다가 팔면은 가격은 떨어졌지만 양도세 중과를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1,000원에 샀다가 2,000원에 파는 것보다 1,700원에 파는 게 이득이라니까. 왜? 세금이 그만큼 세이브가 된다고. 그거를 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요 아사모에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방송은 1월부터인데 지금부터 제가 샘플 방송하는데 어저께 사고 나가지고 오늘 밤에 다시 찍습니다. 목소리를 이쁘게 만들어서. 엘리오트 파동을 봐도 이걸 보시면 제가 60년부터 파동을 연구했잖아요. 그리고 87년부터 버는 35년 동안에 요 상승파가 끝났는데, 문제는 2파와 4파에 분명히 ABC가 있다고, ABC가 있다고, 이렇게 항상 ABC가 있는 거예요. 그 B파가 예상외로 클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B파가 짧게 왔어요, 짧게.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는 되게 오래 갔어요. 요거까지 하면은요 거의 4년이야, 4년. 그 다음에 1년 동안 IMF 때 박사 죽였다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산 아파트를 여기 IMF 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고점 돌파하고서 이렇게 안 봐주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니까. 서초가 아파트들이 이랬다니까. 그런 걸 잘 골라내야 돼요. 어떤 게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시계열 분석하는 이유는 이 아파트가 30년 전, 50년 전에 어떤 짓거리였는지, 재건축하기 전에 뭐 주공이었던, 시정이었던 30년 전, 20년 전에 어떤 행태를 보였냐가 직금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폭락할 때는 다 같이 폭락하니까 그 아파트의 가치를 몰라. 그라시움이 그럴 수도 있고, 고레일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헬리오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헬리오가 저기 잠실 시형이었거든요. 시형 아파트가 90년대에 작전주였어요, 작전주. 또 고레일이 고덕시형이었고요. 강동 롯데캐슬은 강동 시형이었고요. 선사현대는 저기 암사 시형이었어요. 그 시형 아파트들이 올림픽 선수촌 폭락할 때 90년대, 그 다음에 아시아 선수촌은 폭락하고, 올림픽 해밀리 폭락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명일동 3위그린 폭락하고, 그럴 때 시형 아파트, 싸구려 아파트들이 대폭등했다니까. 그러니까 그 국면마다. 그리고 서초구 아파트도 있죠. 주공 아파트, 개포주공 이런 거죠. 주공인데도 또 폭등을 했어, 걔네들이. 서초 개포주공이 아니구나. 서초구에 반포주공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난리였다니까. 그런 걸 잘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내년에는 어떤 책을 쓸 거냐면 2024년 대반등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쓸 거예요. 2021년 대폭락이 시작된다라는 책 후속편. 2024년 대반등이 시작된다. 그래갖고 저는 그때는 아파트를 팔고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아파트를 딱 계약하면은 미리 써놨다가 아파트 딱 계약하는 날 책 출간이 딱 되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라고 얘기는 못하죠. 왜냐면 저는 2, 3년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근데 2, 3년 사이에 4억, 5억을 벌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해볼 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비싸게 팔은 게 내가 판 거에 반토막이 났어. 그 비슷하게 반토막 난 것들을 골라서 살 거라니까? 그럼 거기서 떨어져도 5천, 1억 떨어질 수 있다고. 올라가는 건 5억, 6억인데 떨어지는 건 5천, 3천이야. 그러면 굿 찬스 아니에요? 그거를 아사모에서, 아싸, 굶어 죽는다. 자, 이거 아사모에서 할 겁니다. 이거 아사모에서, 앞으로 아사모에서 할게요. 이렇게 아사모 붙어 있는 건 아사모에서만 할 거예요. 이거 비밀 변기. 정권까지 분석을 한 겁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자, 11월 30일 국토부 실거래가 계약서 분석을 했더니 신축 고덕 아르테온이 하루에만, 그러니까 오늘 20평대, 30평대가 주력 아파트 평수잖아요. 둘 다 동시에 신저가가 출현을 했어요. 즉 하락 거래가 계속 부치기가 되는 거야. 원래 지난번에 급락 거래가 이상 거래였으면 잽싸게 정상 거래가 뭐 13억이 됐으면 17억이 다시 돼야 되는데, 아니 19억, 20억이 됐던 게 13억이 됐는데 왜 계속 13억에 거래가 또 되냐고. 뭔가 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고덕 신축이 30평대가 10억 깨진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13억 싼데, 아유, 싹 샀는데 3억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아우, 나 7억 떨어졌는데 샀어. 예를 들어서, 고덕 그라시움 20억 찍었는데, 내가 13억에 샀어. 나 7억 싸게 샀으니까 잘 샀지. 근데 한 6개월 있다 보니까 3억이 떨어져 있어. 그럼 그 잘 산 게 아니라니까. 차라리 10억 찍고 11억 올라갈 때 1억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오히려 더 싸게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작전을 잘 짜야 된다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특히, 그래서 송파 강동구를 어차피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 제가 노려보는 지역이고 작전주들이 몰려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물론 다른 지역에 살 수도 있어요. 과천 레미안시로도 제 관심 아파트고 여러 개가 있는데 같이 연구합시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항상 마이크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빨간색 불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잘 녹화됐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면 제가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